자, 오늘 그 육효 경제 예측학, 제4장, 재테크 투자 전망 예측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은 주식 투자라든지, 아니면 선물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코인 투자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원리와 사례를 아주 그냥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제1절, 주식 투자 예측, 그 부분.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죠.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아니면 또 지금은 곧 이제 4차 산업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럴 때 이제 누구나 참 관심 가진 게, 내가 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돈을 언제 수익을 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빠져나와야 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누구나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육효라는 그런 비장의 무기를 갖고서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돈을 빼야 됩니까? 뭐 그런 게 예측할 때고 아주 정확한 정보를 할까, 아주 유리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손님들한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식 투자 예측 꼭 여러분 제대로 딱 원리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식 투자 예측 그 사례가 한 21개 정도 됩니다. 요거에 있는 것만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막 상담하는데 아주 아마 유리할 것입니다. 자, 원리 볼게요. 주식의 변화. 이 주식 가격이 내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의 그거 핵심 원리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가격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가격에. 자, 그럼 내가 수익을 날 것인가, 수익을 낼 것인가, 아니면 수익을 못 낼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처제의 핵심, 이 처제의 강약은 이 가격 변화의 근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육효계를 뽑았어. 그러면 이 처제가 용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제의 그 용신의 힘의 강약, 자, 기본적으로 힘이 강하면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지가 많겠더라. 힘이 약하면은 좀 내려가겠다는 거고, 핵심은 그 처제의 강약을 보고서 가격 변화의 근거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제를 생하는 것은 이 자손이잖아요. 자손을 원신이라고 그러죠. 그럼 또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럴 때는 그 원신의 동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신이 살아있을 때만 중장기적인 투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면 판단하면 됩니다. 자, 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손은 원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래량과 장기 상승의 근거가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또 이게 거래량이 팍 터져야 되죠. 거래량이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이제 주식을 샀다는 그런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자손은 이런 거래량과 이런 장기 상승의 그런 근거라는 거지. 이걸 또 잘 봐야 된다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 부모 있잖아, 부모. 부모는 이런 자료와 정보 및 불리한 요소, 그런 루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부모는 내 용신과 약간 무관한, 거의 뭐라 그럴까? 조금 이 용신한테, 이 처제한테 좋은 정보는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본적으로 부모가 내 처제한테 좀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원국에서 힘이 와가거나 했을 때는 그런 그 회사의 이런 정보라든 이런 불리한 요소 룸으로 인해서 또 이게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요 부모의 요 동태. 그 다음에 요 4번이 이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광기라는 것은, 큰 주식시장의 큰 손과 대주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이 광기는 이 주식시장에서 내가 삼성전자가 있다면 삼성전자의 전기를 봤는데 광기가 딱 있다, 광기. 그럼 이 광기는 기본적으로 큰 손들이나 대주주들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런데 이
이 관계의 동태에 의해서 주식이 팍 올라가기도 하고 팍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점을 칠 때 관계의 동태가 어느 쪽으로 섰냐, 나한테 불리하냐, 나한테 유리하냐, 그 동태를 잘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면 아주 유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기는 큰 손과 대주주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양면에서 있다는 것은 나한테 유리할 때는 주가가 팍 올라갈 것이고 불리할 때는 주가가 확 빠진다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도 지금 이렇게 단타 치면서 단타, 뭐, 오늘 하루 중에서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올라가고 몇 시에 내려갈지, 우리 단타도 많이 하죠? 또 이제 중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최근의 주식 가격의 변화, 다시 말하면 주로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 이때 이제 처제의 동태를 봐서 처제가 왕성하면은 이 가격이 바로 올라갈 거죠. 처제가 휴수하면은 바로 내려온다는 거지. 자, 우리가 처제의 강약은 바로 현재 주가의 모습을 바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주식 가격, 현재 상황, 현재 주식 가격의 변은 처제가 왕성하면 올라가고, 휴수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중장기 주식 가격의 변화. 대부분 또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단타하기는 조금 뭐 하니까 내가 한 6개월 투자라든지 많게는 1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율이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이 주식이 또 한번 오르면은 한 20%, 30% 오르면은 단번에 내가 수익을 얻잖아요. 100만 원 넣는데 바로 20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선호하죠. 그럼 우리는 육표로 중장기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그거 잡아낼 때, 일단 항상 이 자손의 동태, 원신의 동태를 매우 중요시하기 불안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가격의 변화를 예측할 때는 일단 처제가 왕성해야 되겠죠. 처제가 왕성한데, 자손이 궁파할 때가, 자손이 휴수하거나 공망이나 파될 때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처제는 현재 가격을 반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자손은, 원신은 중장기적 가격을 나타낸다는 거. 자, 그거 좀 잡고. 그런데 지금 처제는 왕상해. 그러니까 이런 자손이 휴수하고 궁망이고 파야. 그럼 어때? 현재가 상한가는 거야. 현재가 지금 가장 높이 올라와 있다는 거지. 현재가 가장 높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해되시죠?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요거. 처제가 힘이 있어 왕성한데, 이 자손이 휴수하거나 공망이나 파될 경우는 현재가 상한가는 거예요. 현재가 상한가는 것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거.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제가 휴수해. 지금 처제는 현재 가격을 주로 반영한다. 처제가 휴수하고 현재가 지금 가격이 안 좋다는 거잖아. 현재가. 그런데 이 자손이 왕성해. 자손이 왕성하고 이게 또 해두생을 받고 있어. 그러면은 자, 자손이 해두생을 받고 있고 자손효가 왕성하다는 거는 주식을 장기 투자한 사람들, 중장기 투자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이 좀 하한가고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럼 책에 우리가 이 책에 이제 주식 변화를 예측할 때 이 책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 핵심은 이거라는 거지. 남은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핵심 원리는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이 관계의 동태 보고, 그다음에 이게 중장기 주식 가격의 변화. 여기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묶이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산 가격보다 마이너스 50%인 사람, 한 마이너스 40%, 50%, 70%인 사람은 이거 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게 힘든 상황이야. 이거 뺄라니 아깝고. 응?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육교점을 통해서 한번 봐서 진짜 내가 빼야 될지, 응?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 가격 변화 예측할 때는 이
자손의 동태, 원신의 동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주가 변동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사례 볼게요. 먼저 예제 2번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 2번 사례가 5월 을축일에 점을 쳤죠. 그 이제 책을 보면은, 자, 질문이 뭐냐 하니까, 그거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봅시다. 예. 자, 5월 을축일에 점을 쳤는데, 수레가 공방입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 아마 대부분 어때요? 주식 투자하면 어때요? 그냥 대부분 그냥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대부분 아는 지인들이, 아는 친구가, 야, 오늘 뭐, A라는 주식이, 와, 조만간에 올라간단다. 이것도 내가 내 아는 사람한테서 중요한 정보를 내가 들었다. 이거 투자하면 돈 된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계속 기사잖아.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주식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많이 투자하잖아요. 요것도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5월 을축일에 수레가 공망이고 점을 쳤는데 친구가 뭐 주식을 그러니까 A라는 주식을 소개해줘. 이 주식을 사면은 A라는 주식을 사면은 돈이 될까요?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 가격의 변화는 이 처제를 용신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이 개에서 뭐가 처제입니까? 자, 이렇게 자인진 오신수로 가는데, 자, 재가 삼효의 재가 있고 상효의 육효의 재가 있잖아. 그럼 둘 중에 뭘 용신으로 할까요? 할 때,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다 움직이지는 않죠? 여기 발동도 안 됐고, 그지? 충도 없고, 그지? 또 세웅도 붙지 않았어. 근데 여기 육효에 있는, 상효에 있는 요 술토가 공망이야, 공망. 그럼 이게 이제 뭐가 계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신을 술토를, 공망인 요 술토를 기본적으로 용신으로 봤다는 거지. 그럼 이 술토를 중심으로 이 개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자, 항상 기본적으로 가격 변화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 내려갈 것이는 왕세의 동태를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왕한지 약한지. 그런데 이 제가 술토인데 5월에 축일에 점을 쳤잖아. 그럼 5는 수를 생하고 축토 같은 토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쟤는 왕하다라고 말했죠. 왕하다. 근데 왕한데 안 좋은 것은 이미 이게 내 공망이라는 거지, 공망. 이 공망이, 기본적으로 공망이라는 것은 내가 생을 내가 못 받아먹는 그런 상이죠, 공망. 또 이 재가 어디에 있어? 상효에 있어, 상효. 상효라는 것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죠. 제일 꼭대기에 있고, 또 문 박히고 저 멀리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상효에 있는 이 재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이 왕시로 벗은 왕하지만 이게 공망이야. 공망이면 이게 원신의 생을 내가 못 받아먹어. 게다가 이게 육신은 이게 현무가 앉아있는 거야. 현무는 어두움이고 암흑이잖아. 뭔가 친구가 소개한 그게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야. 지금 아래꼬리 한 개. 자,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육효는 이 독발한 요, 발동한 그 독발한 요에 답이 있다 그래, 독발. 여러분 항상 그 육효점을 칠 때, 그 개를 뽑을 때, 딱 이게 독발해 주시오라고 필요해야 돼. 손님이 왔을 때, 제발 독발해 주시오. 왜 독발한 요는 기본적으로 이게 육효의 정계를, 그 해석을 판단하기가 딱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매우 많거든요. 자, 이 개도, 뭐 주식을, A라는 주식을 사면 돈 되겠습니까? 물었는데 그게 다 독발하는 거야. 독발했는데 오효의 강기가 독발한 거야, 독발. 자, 아까 우리 광기라고 그랬어요. 이 광기는 큰 손이나 대주주를 나타낸다, 대주주를. 그거는 이제 아주 양면성이 매우 관하 그랬죠? 나한테 유리하면은 내가 확 올라가지만, 불리하면은 확 떨어진다 그랬지? 자, 여기에 광기신금은 오효에 있는 거야. 여기서 광기신금 오효에 있어, 오효. 오효에 있다는 거, 여기서 오효는 뭡니까? 오효는 이 왕의 자리고 기본적으로 힘 있는 자리잖아. 거기에 광기가 앉았어. 그러면 이 주식에 A라는 주식에 큰 손들이라는 거야. 이 광기가 앉은 거지, 광기가.
게다가 여기 또 백호가 앉았어요. 이 백호는 무지막지함을 나타내죠. 그런데 가장 핵심은 이 관기가 바로 밑에 붙어서 이 재를, 용신재를 내가 설기시켜버린다. 설기시킨다라고. 그래서 이 주식은 그야말로 큰 손들의 장난으로 해서, 큰 손들의 조작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 암시는. 그런데 이 점친 사람이, 이 점을 물어본 사람이, 이 큰 손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다. 큰 손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빠질 리가 없다고 막 이렇게 장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 주가가 대폭락을 해버렸어요. 대폭락. 예? 그야말로 여기서 이 재가, 용신재가 육표의 상호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주식의 가격 변동을 물어봤는데, 그 재 용신이 이렇게 상효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 있게 봐야 돼요. 이 떨어질 때는 막 여지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개의 전형적인 사례가 우리가 신라젠이죠. 옛날에 신라젠이. 막, 한때 우리가 제약교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쫙 주가를 올려놓고, 큰 손들은 다 팔고, 파니까 한 번씩 쫙, 주가 하락해버리죠. 네.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자, 이게 관기가 발동했는데, 재로 화했죠. 재는 내가 또 관이 해두생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근데 관기 굉장히 힘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관기는 그야말로 큰 손이라는 거지.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죠. 또 하나는, 여기서 백호가 앉아있고, 백호 앉아있고 말고 피를 흘리는 거죠. 아주. 그리고 나는 입장에. 그럼 나는 어때요? 나는 오수를 내가 생하는 관계잖아. 예? 생각하고 나는 이게 술에 임묘되는 거야. 그럼 본인의 마음은 돈이 된다고 생각한 거야. 돈이 된다라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오미 합을 쟤하고 이렇게 합을 한 거야. 또 오늘 5월에 이제. 그럼 나는 굉장히 왕성의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 돈하고 오미 합을 했던 이 돈은 어때요? 다 어때요? 큰 손이 쥐고 있는 그 돈이잖아. 본인도 큰 손한테 뭐가 묶인 상에 점을 친 사람이. 자, 이거. 자, 이거 마지막 다시 한 번 더요. 용신이, 술토가 용신인데, 관기가 발동했다. 관기는 큰 손들, 주가를 조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게 바로 밑에 붙어서 이 관기를 설기시켜버리는데, 거기 백호가 앉아있어, 백호가.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큰 손들에 큰 장난을 친다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하락했다라고. 자, 우리가 책에 보더라도 마침 피드백을 한번 봐봐요. 자, 피드백을 보면은, 신라젠, 백샤백 쇼크가 있죠.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조기 매각하는 거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감옥을 갔다 그럽니다. 그거. 자, 그거. 자, 그 다음 또 한번 또 예제 4번을 한번 봐볼게요. 예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보면, 예제 4번에 이제 사례가 뭐냐니까, 자, 해월 정미일에 점을 쳤습니다. 해월 정미일에 점을 쳤습니다. 인묘가 공망. 걔는 산지박인데, 자, 해왕생물 주식이 어떤지 예측하였다라고. 그 말은, 해왕생물이라는 그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걔를 뽑은 겁니다. 그럼 항상 이게 걔가 나오면은 항상 이 처제가 어디 있냐? 처제가 용신이잖아요. 그 재를 찾으니까 삼효에 묘가 있고, 요것도 육효에, 상효에 이렇게 재가 있죠, 재가. 그럼 뭘 용신을 하려고 할게? 기본적으로 똑같이 또 인묘가 똑같이 공망이야. 그런데 계기를 찾으니까 뭔 계기가 있습니까? 월에서
해월에서 인의 육합을 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계기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이 합한 상요의 재성 인복을 이렇게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용신. 자, 그럼 이게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갈까요? 이거 왕시로 보면 어때요? 일단 이것도 인복도 이게 복망이야. 이 복망 자체 이미지 안 좋죠? 자, 복망이면은 기본적으로 해가 인목을 생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잘 받아먹지 못하죠. 게다가 이게 가장 핵심은 여기 이제 발동한자는 없잖아요. 그럼 이게 용신인데 미일에 점을 쳤습니다. 미일에. 그러면 처제인은 미에 임묘된다는 거예요. 임묘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임묘되면 있죠. 임묘. 미토는 목고죠. 미토는 목의 고기 때문에 요 인이 미를 보면은 인이 미에 임묘된다는 거예요. 임묘. 이 처제 인목이 용신인데 제에 임묘되면은 임묘 자체는 어때요? 뭐가 사라진 상이잖아. 그럼 내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아주 늦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주 지지부진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라는 해왕생물의 주식이 올라갈 거요라고 물었을 때 이때는 이 용신 처제가 공망인데다가 미에 임묘되니까 아주 지지부진하다. 차라리 막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바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제의 동태만 보고 바로 잡아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요거의 원신이 어때? 원신이 기본적으로 자가 원신인데, 자가 원신은 미토가 와서 내가 그걸 해버리죠. 자, 예? 기본적으로 원신이 자 인목을 나를 생하고자 하나. 제가 인이 공망이니까 내가 생을 또 받아 먹지도 못해. 그래서 이 해왕 생물의, 맞죠? 이 해왕 생물의 주식은 어떤지 물어본 것은 그냥 올라갔다 조금 오르고,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다. 왜? 용신인 제가 임묘됐기 때문에. 임묘됐다는 건 땅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갔다는 것은 오를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라고. 예.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식 투자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하고 사례가, 그 책에 사례가 한 21개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봐주십시오. 이 육효도 자기 아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하나가 또 보이고 또 그동안에 안 보였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홍육효는 좋은 것이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좋아. 그래서 책값이 이제 원가로 48,000원인데 이 48,000원만 투자하면은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육효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책 한 권 사서 공부를 한번 하면은, 그지? 쉽게 육효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